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만만치 않은 게요. 뭐 여론의 눈치를 살짝 보면서 이 민주당식의 표현에 따르면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정확한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표현은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요 법을 갖다가 막 추진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거 다 위헌 논란이 걸리니까요. 이걸 한 발 물러서면서 그 가장 중요한 위헌 요소 중에 하나죠. 법관, 그러니까 그 판사 인사권을 외부한테 준다는 거. 이거를 사법부한테 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법부한테 돌려준다는 게 대법원장한테 원래 권한이 돼 있는데 그걸 법관 대표회의에다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는 분명히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자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란 재판부의 위헌적인 어떤 요소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결국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예. 즉 사법부의 독립이란 게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재판을 하고 또 사법부의 인사 조직의 어떤 권한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 내란 재판부의 추천권을 법무부 또 헌법재판소 법관회의에 주도록 한 이 원안은 100%이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한 어떤 배정에 있어서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고 또 유엔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예.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100% 위헌이다는 것이 뭐 거의 법조계에 확립된 그런 어떤 생각인데 이것을 일단은 피하기 위해서 꼼수로 법원 내부에 있는 조직들 즉 법무부 헌법재판소에서는 추천권을 주지 않고 법원 내부에 있는 법관회의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꼼수로 그런 위헌성을 피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거 역시 100% 위헌이다. 왼손으로 훔치던 거 오른손으로 훔친다고 그게 안 훔친 겁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죠. 예를 들면 장관 인사권 내지는 어떤 공무원 인사권을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지금 인사권을 주는 겁니다. 어허, 그러네요. 예. 그러면 그게 합법적인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 인사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장관을 임명을 하는 것이고 또 고위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장관의 제청을 받아가지고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에서 정한 독임제 기관에서 기관장으로서의 어떤 고유의 권한이고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 대법원 지금 이제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죠. 대법원장이 법관 인사를 하도록 법률과 헌법에 정한 것인데 이것을 법관회의에 주겠다? 예. 이 법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인사를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침해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이런 어떤 법관의 사건별 어떤 무작위적 랜덤한 이런 어떤 배정에도 100% 위배된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국민들이 안 속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진짜 뭐 그러면 대통령 그 장관들 이제 앞으로 공무원 노조가 뽑던지 하는 딱 그 정확한 비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펜엔에서 여론조사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어저께 저희 펜엔에서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통일교 게이트 지금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특검을 해야 되겠는데 특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국민의 거의 70% 가까이가 찬성한다. 특검해야 된다.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이 통일교 특검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국민의힘만으로는 어떻게 되면 민주당의 그 방해를 뚫고 특검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이죠. 개혁신당과 만나서 통일교 특검을 함께 추진하기로 그렇게 협의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오늘 첫 번째 회의가 열렸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오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송원석 의원과 그리고 개혁신당의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이 이제 회동을 통해서 통일교 특검에 대한 합의된 안을 만들기로 합의를 보고 지금 이제
뭐 거의 사실 초안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합의안을 만들어서 이제 국회에 상정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사실 개혁신당 자체는 뭐 의석이 뭐 3석밖에 안 예, 되니까 아 저게 무슨 큰 힘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좌파 진영에서 보십시오. 항상 민주당은 이런 할 때 지금 뭐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야당일 때는 어떤 그 안을 만들고 당시에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일 때는 의석이 한 석이든 두 석이든 항상 같이 연합적으로 했습니다. 뭐 진보당이라든지 용해인의 기본소득당이라든지 뭐 조국당은 뭐 물론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합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민의 힘만으로 하기보다는 개혁신당과 같이 하면 좀 더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내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하여튼간 저희가 조사한 바 따르면 이 통일교 게이트에 관련된 특검 여기에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응답이 70% 가까이 나왔고요. 그 통일교의 핵심 인물 2인자로 알려져 있던 윤영호 본부장 진술을 또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연락이 왔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 좀 조금 잠깐 저희 그거 하기 전에 통일교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70%나 통일교 게이트를 특검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냐면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1차적인 이런 어떤 진술이 나왔는데 이런 어떤 진술은 사실은 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격적인 어떤 수사가 필요한데 과연 경찰 국수본만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국민들이 이게 신뢰를 못하는 거죠. 아니 벌써 단적인 예로 이런 어떤 압수 그 수색 영장을 가지고 전재수 사무실에 갔는데 애초에 지금 뭐 그 예정된 시간보다도 거의 뭐 2시간 반 이상 늦게 가다 보니까 뭐 국회의장한테 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뭔가 핑계를 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뭐 그 의원 사무실 내에서 뭐 파쇄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봐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통일교와 민주당의 어떤 그 관계를 보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좀 뿌리가 깊습니다. 깊죠. 자, 예를 들면 문선명 전 총재 때 사실은 이제 통일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이고 또 남북 간의 어떤 평화 어떤 교류인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이미 98년도에 통일교가 100% 투자를 해서 평화 자동차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휘파람 같은 그런 어떤 자동차를 제조하기도 하고 물론 뭐 나중에 또 이제 파산돼서 그것이 이제 북한에서 군용 트럭 어떤 공장으로 전용되기도 하는데 뭐 이러면서 그때가 98년도니까 DJ 정부 때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북한과의 어떤 교류 협력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과도 긴밀하게 관계를 맺었고 역대 통일부 장관은 다 로비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선상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종석 그리고 이제 또 정동영 등도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영호 입에서 이런 어떤 이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수사가 정말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본격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아마 민주당에서 관련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것을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뭐 결단코 받으려 하지 않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막 겁박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그동안은 특검이라든지 이런 전국에서 수세적 입장이었다가 이제 우리가 칼자를 잡고 이제 공세적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저는 의석에서는 쉽게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어떤 좀 전에 봤던 저런 어떤 압도적인 여론조사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전국의 주도권과 연결이 되고 또 지방 선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국민의힘이 지금 힘을 쫙 모아야지만 그래야지 어떻게 하든지 뭐 이 통일교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추진할 힘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 그 안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좀 반발하고 있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설득을 하고 지금 국민의힘을 정말 환골탈퇴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까지 개정을 하겠다, 바꾸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당명 개정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좀 전에도 이제 이것 때문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지금 그 동안에도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란 당명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 동안에 또 어느 정도는 좀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런데 본격적인 이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았죠.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어떤 여론은 지금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도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는 장동혁 대표를 보면 옛날 자동차의 광고 카피라이트가 생각납니다. 어떤? 옛날 그 대우 자동차 시절에 레간자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예. 이 레간자의 광고 홍보 카피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소리 없이 강한 소리 없이 강하다. 차다. 이런 데인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소리 없이 강한 정치인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요란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증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어제부로 당원이 지금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예. 당원 100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민의힘이 2019년도 20년도에 당원이 한 30만 대였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 대선을 거치면서 70만 대 후반, 80만 대 초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행보를 보이다가 이번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이 지금 현재 당원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당원이 한 160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격차는 많이 나지만 어쨌든 최근에 굉장히 지금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결국은 장동혁 호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우파 보수 국민들이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뭐 그리고 또 뭐 당 지지율이라든지 그리고 대표 본인의 지지율도 굉장히 지금 높은 이런 어떤 상태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당내 인사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 거. 뭐 당무감사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이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뭐 사과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예. 그때 사과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제가 이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사과를 주장한 사람. 한 사람은 사과를 통해서 자기 정치를 한 사람이고 또 한 유형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현재 당 내에서도 이제 분명히 그런 뭐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대로 가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예.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어떤 상황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수별로도 미팅을 계속하고 있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개인적으로도 의원들을 만나서 10일간 한 50여 명의 의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도 듣고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설득을 하고 있다. 예. 사실 이런 게 말이 쉽지 장동혁 대표가 정말 바쁘기도 바쁠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인 지속관계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촉한다는 게 말이 쉽지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로서 당을 특히 당 내분을 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본 역대 대표 혹은 비대위원장 중에서도 아주 면밀하게 지금 당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소리 없이 강하다 하셨고요. 그리고 당대표로 50명의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이 당명을 개정하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좀 뭉치려고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단은 좀 똑바로 하고 뭐 정말 진짜 민주당과 잘 싸워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통일교 게이트가 문제겠습니까? 이재명이 백날 업무보고 중계방송 해봤자 이재명 보기 싫어해서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속도가 더 빨라질 뿐이라는 그런 소리가 곧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여의도 정치권 소식들 중심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